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오늘 인스타라방 김희덕 원장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오픈했습니다. 요즘 교육 격차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샤론 코치와 에듀파파 김희덕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어떠한 건지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방송의 시작은요, 김희덕 원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코치님 교육 격차에 대해서 라이브를 할 계획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좋죠. 같이 하죠.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EBS 교육 격차 서머리한 내용도 이메일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EBS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리즈 다큐를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2010년도에 학교란 무엇인가 거기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9번째 사교육 편에 거기 제가 제 사무실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또 EBS가 매봉이 있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했죠. 저의 방송 데뷔작이 EBS 학교란 무엇인가 입니다. 계속 그 이후에도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교육 격차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요. 3편, 인서울 편은 제가 봤습니다. 한 10분경에 원장님 들어오시고 지금 아마 강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또 제가 여러분하고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는 속초고요. 제가 속초 산 지가 이제 꽤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느냐고 한 달하고도 거의 한참 만에, 한 달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속초는 좀 추웠고요. 그리고 좀 비도 좀 뿌렸고요. 그래서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패딩, 경량 조끼 패딩 있잖아요. 그거 가져왔는데 그거 아주 톡톡히 잘 썼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미국에 가는데, 미국도 뉴욕 날씨가 작년에도 5월 한 15일 넘어서 많이 더웠고, 그 전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옷을 조금 두터운 옷도 가져가고, 얇은 옷도 또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머리를 헤어를 컷한 이후로는 모자를 잘 안 쓰는데, 속초에서는 또 이 헤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못했고요. 원장님이 오시면 이원 방송으로 아마 신청하실 거예요. 이원 방송으로 하셔야지 또 제가 초대를 하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라방이 아마 제목이 좋아서 주제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인사를 하신 분들 제가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훈서원님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컴퓨터로 접속했어요. 그래요? 인스타가 아직은 라이브가 좀 유튜브만큼 안정적이지 않죠. 안녕이 유니크 하십니다. 그래요? 이번에 새로 장문한 건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미림님, 어서 오십시오. 세인아니, 일본에서 사신, 그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산 안경은 좀 각진 안경이에요. 그것도 블루인데, 백산 안경이라고 일본의 굉장히 전통적인 브랜드예요. 이것도 일본 안경인데, 이거는 좀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어서 오십시오.
레하우스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스틴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마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로그인만 하시고 아마 지금 세팅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네, 이원 방송 시청하시면 네, 바로 초대하겠습니다. 개마고님, 네, MS1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얼굴 뵈니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원장님이 이제 들어오셨나 본데요. 잠깐만요. 자, 눌러볼게요. 아, 들어오셨네요. 네.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네, 화면 좀 맞춰보세요. 네. 그래도 예쁘게 나와야죠. 인스타는 이게 항상 제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네, 얘 맘이에요. 근데 그래도 얘가 한 6개월 전에 비해서는 화질이 되게 좋아졌어요. 아, 그랬군요. 6개월 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희미하게 나왔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도대체 거의 그 모자이크 처리한 수준으로. 근데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유튜브와 다르게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보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불만이 많아가지고, 네, 지난번에 저랑 같이 그 이원 라방 하신 실리콘밸리 이소영 대표님, 네네네. 그분 남편이 메타의 임원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 좀 하라고 인스타그램 한국에서는 못 쓰겠다. 네. 예전에 그 휘슬러 압력솥이라고 아시죠, 원장님? 아, 예, 물론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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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압력솥계 거의 뭐 에르메스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인들 주부 모니터 요원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잖아요. 하여튼 수십 가지의 개선점을 이야기했대요, 한국에서. 이건 틀렸다, 이거는 불편하다, 어쩌다 이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그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일단은 한번 뿌려보고, 반응을 보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완성품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여하튼 맞습니다. 요즘에 인스타는, 우리나라가 특히 인터넷 관련해서는, 인터넷과 로봇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이 시험을 해보는 그런 그렇죠. 국가가 되어서 네, 되게 좋아요. 그런 점은.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 마음에 들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원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한테는 소리 괜찮은데요. 네, 제가 한번. 모니터를 볼륨을 체크해서 왔는데, 아, 좋아요. 저한테는 잘 괜찮으세요? 들려요. 네네네. 네네, 저한테는 잘 들리고. 본인들 체크하고 아니면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네, 네네네네. 인스타가 참 안정적이지 않아요. 네, 네. 오늘 원장님이 이제 이 교육 격차, 네, EBS에서 하는 그 지금, 예, 다큐, 네. 네, 그거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우리 혹시 이 라방을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네네네.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그 동기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교육격차라는 다큐멘터리 저희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광고를 보고 야 이거를 학생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칼로레아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다수의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영유 출신자이거나 이기 때문에 이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현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성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현실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시청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되게 좋았고요. 아이들이 일찍부터 뭐 5, 6학년쯤 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까라든지 부모의 부가
아이들 공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희의 예상대로 사실 과거의 문해력 다큐멘터리처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었길래 또 코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샤밀리 대화방에서도 그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길래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저도. 네. 네. 그 이제 교육학 특히 이제 EBS에서 하는 방송들은 거짓인 거는 없겠지만 네네. 네, 모든 방송이 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라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은 다 편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방송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100마디 해도 방송에서 원하는 것만 따서 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가 아닌 거, 특히 라이브 대본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중간에 이제 애드립을 하기도 하지만, 이 편집 방송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기획자의 의도를 꼭 파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모든 현상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실수죠. 네네. 시청자의 실수. 그런데 그래도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는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너무 빨리, 굉장히 빨리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를 거쳐서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의 현실이 이제 현타로 오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네. 부분들도 사실 교육적 격차라는 말이 거기에서 오는 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미국 보고에 의해서도 코로나 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연장해서 받는 사람과, 예, 그 다음에 이 기기들, 예,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안 된 가정들이 사실 많잖아요, 미국에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의 그 실력 차이, 예, 그게 굉장히 컸고, 실제로는 그 한 거의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 한국에서도 관리가 잘 돼서, 교육과정을 따박따박 이수한 가정과, 예, 그런, 인프라가 있어도 부모가 아니면 어른이 관여하지 못하고 아이 스스로 하지 못해서 그냥 스킵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물론 이게 아직 시리즈가 안 끝난 거죠, 원장님? 네네. 이제 다음 주에 5편 일단 예고되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4부작인 줄 알았는데 한 6, 7까지 가지 않을까 음, 싶긴 합니다. 5부작에 대해서 광고가 나와 있고요, 이미. 네. 이게 지금 보통 이제 EBS가 그런 걸 한 10부작으로 만들어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거를 방영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저 아는 분들도 이미 또다시 다른 편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드라마도 쪽대본으로 나오는 거랑, 예, 끝까지 다 만들고 방영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예.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아무래도 쪽대본식으로, 즉, 작가도 결말을 모르고, 예, 시청자도 모르고, 결국은 약간의 웰메이드보다는 조금 용두사미격인 그 드라마가 많은데, 요즘 그 넷플릭스가 완성된 거를 틀어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완성도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다 좋아요. 정말. 너무 훌륭하고 공감대도 너무나 잘 얻을 수 있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할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리고 또 이 교육 다큐멘터리도 저는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번 본 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우려하는 제가 이제 지방 도시에서 여러 전국의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서 느끼는 그런 현실들을 되게 잘 반영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 번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교육이란 말에 격차란 말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말은 교육은 물론 출발도 다르고 결승점에 오는 사람도 다르지만 이걸 1단계로 본다면 저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네. 우리가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대학 때 못해도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한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전공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계층 이동이 정말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교육격차라는 그 단어보다 오히려 우리는 계층 이동이 정말 편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을 갔을 때 그 커뮤니티 칼리지 네. LACC를 갔었어요. 근데 미국의 LA에만 9개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문대에서 4년제 들어가기 정말 어렵고 네, 맞아요. 4년제도 4년제 같은 4년제에서 지방에서 인서울 4년제 들어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편입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근데 네, 미국은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정말 일정 부분은 오히려 개런티가 되더라고요. 그냥 4년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너무 쉽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고3 때 실패해도 기회가 많은 거예요. 대학도 갈 수 있고, 한 번 더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계속 길이, 뭐 사이버대도 있고, 야간대도 있고, 뭐 복수 전공도 있고, 저는 그런 걸 훨씬 더 교육부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지당한 얘기고요. 그게 일단 배움에 있어서 또 자신의 어떤 학위의 인정에 있어서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어지는 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학 가는 학생들도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이제 일반 대학교로 간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커뮤니티 칼리지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다큐에서도 그런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고1 때 성적을 낮게 받아버리면 고2, 고3 때 아이들이 자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빨리 이런 결단을 내려버리든지 또 아이들에게 이 제도적인 환경이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모두를 좀 보듬어 주는 게 되게 힘든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게 느껴지죠, 사실.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의 어떤 큰 의지와 대학의 의지, 그리고 제도가 만들어주는 거고, 법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 교육적 격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에 집에 그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워킹맘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자기주도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맞지. 왜 공평하지 않아? 왜 격차가 일어나? 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를 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더 하게 만들고 이끌어주고 늦게 가더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저는 이게 더 어른들이 할 일이지. 이거를 계속 갈라치게 하고 이거는 나쁘다. 그거는 난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만일에 엄마야. 워킹맘이야. 우리 집에 사실 뭐 집도 좀 어려워. 그래서 솔직히 이제 힘들어. 그런데 계속 이런 게 이게 각성이 될지 불안이 더 될지 아니면 좌절이 될지. 그래서 나는 이 다큐를 제작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제시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거의 2배, 3배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줘라. 그것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게 언론이 할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방송을 보면 사실 이제 수능을 만들 때 참여하셨던 그런 이끄셨던 분들도 인터뷰에 나오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제 이슈 몰이에서부터 그래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수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등 평가 어떤 평가를 해도 평가는 그룹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9를 나누느냐 3으로 나누느냐 패스와 페일로 나누느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8등급을 받아도 다음에 학교 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8등급을 다 너희를 똑같이 다 2등급으로 만들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관점은 8등급, 9등급들도 대학을 갈 수 있고, 패스와 페일이면 페일 된 애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고, 저는 그게 더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쪽으로 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산별을 봤을 때,
그 대치동에 그 모 학원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원장님, 저한테도요, 많은 방송국에서 연락 오거든요. 네네. 학생이나 학부모를 같이 인터뷰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100% 거절합니다. 네네. 저는. 왜냐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렇게 방송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사실.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원장님들 다 보호하잖아요. 내 수강생들, 내 학생들을 네네. 보호하지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얼굴 다 가리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네. 저는 그렇게 학원 위치도 나오고, 저는 대치동 다 아니까 그 학원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네네네. 네, 딱 안단 말이에요. 간판 몇 개만 봐도 알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이거는 나는 광고가 아닌가 싶은 거야. 저걸 어떻게 순수하게 저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자이크한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원장님? 살짝 광고기가 있기는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왜 기숙형을 방학 이제 뭐 서머스쿨, 윈터스쿨을 규모 있게 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소수로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입시의 메인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봐도. 아, 또 하나는요. 네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거기는 양측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뭐 그거는 단어 문제가 50개. 그거는 수능 못 봐요, 걔네들은. 걔네들 기본으로 4, 5등급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와서 공부 습관 자물쇠반 앉혀놓고 단어만 50개, 100개 외우고 이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들이 뭐 돼지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것들을 그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고1, 고2 때 그것을 뒤늦게 알아서 트라이 해보면 야 아이들만 엄청 고생하고요. 그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진짜 발상을 했어요. 아동학대예요. 학생학대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애들을 갖다가. 나는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거를 이제 나름 무슨 캠프식으로 해서 방학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나도 8시간을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보고 해주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방학 내내 아이가 무슨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 4시간, 5시간 자고 또 아침에 불러내가지고 단어 시험부터 14시간, 16시간 돌리고 하는 거는 그 똑똑한 아이들은 진짜 상위권은 사실 그렇게 안 하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수능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수능을 그렇게 단어를 무지막지하게 뭐 2,000개를 머리에 넣는다고 그게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능에 대한 이해, 입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1,500만 원이 있는 애들은 그런 걸 하고 1,500만이 없는 애들은 그걸 못한다라고 이분번적으로 보면 내가 돈도 없어. 우리 애를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지방에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를 버젓이 내는 것 자체도 이거는 광고다라는 게 먼저 됐고, 두 번째, 아무리 저렇게 해도 수능은 점수 안 나온다. 맞아요. 저거는 입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다. 인서울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보다 그렇죠. 교과를 해서 이거는 수능 최저가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저 이제 와서 고등학생을 앉혀놓고 단어를 무슨 초딩도 아니고 뭐 임계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십 개 외워서 체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수능이 만만해요? 일단은 상위 학생이면 그런 식으로 단어 시험을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가 코로나 시기부터 정말 달라진 게 진짜 대구만 하더라도 상위권 아이들 예전에는 진짜 이만한 가방 캐리어 이런 거 들고 왔는데 요즘에는 아이패드 하나랑 노트 하나랑 딱 이렇게 들고 와요. 아이패드 안에 모든 수능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갤럭시 탭 이런 걸로 다 필기해 가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필요한 것만 또 몇 개 출력하고 그렇게 하지. 요즘에 정말 아이가 필기를 좋아하고 포스트잇 좋아하고 이런 게 원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진짜 요즘 고2, 고3들은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렇게 노트에다가 단어 시험 치고 종이에다가 단어 시험 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 인서울 대학이 그 주제가 큰 주제가 인서울 대학이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도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이 훨씬 많거든요. 인원이. 네. 예. 근데 학생부 종합의 대부분은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왜 못 가냐면 첫 번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고 네. 두 번째는 재시문 면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면접이 있고 고대도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접을 갖다 통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를 50개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마치 1,000만 원, 1,500만 원 강조하고 내가 지방에 사는데 나는 2,000만 원이 없어서 내 아이를 저길 못 보냈어. 인서울을 못 보낸다라고 유도하는 느낌이 난 너무 드니까. 아니 입시도 모르고. 빈부격차식으로 네. 엮으니까 그거는 되게 저도 반감이 심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방법보다는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데 오히려 그게 한편으로 소수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올바른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아니죠. 아쉬운 게 있어요. 네네네. 네. 아니, 대치동에 기숙학원이 많죠, 당연히. 재수학원도 있고, 아니면 데이로, 예, 올케어 반들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나온 학원은, 일단은, 대치동에서 메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소수의. 근데 학생들의 그 수준도, 학력 수준도, 그렇게 저는 수능을 잘 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것도 안타깝고, 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은 정보가 없다는 거야. 입시의 정보를 대치동에서 만들어지고 강남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걸러서 지방에는 좋은 게 안 온다.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문제 있는 세상에. 생각이에요. 문제 있는 생각이 그게 그 인터뷰 하신 분이 어떤 규모의 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얼마나 빠르냐 하면 진짜 정보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네, 자기들끼리 20명씩 30명씩 줌하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이제는 정보 가지고 그렇게 허덕이지 않아요. 네.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입시 정보가 강남에서 만들어진다는 말 자체가 말이 없잖아요. 입시 정보가 어디 있어요?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고 강남에서 하는 거는 수능 분석하고 내신 분석하는 건데 네. 어차피 그 지역에서도 내신 분석해야 되고 수능은 다 알려진 거잖아요. 대치동이랑 수능이 별거 있나요? 네. 근데 마치 그걸 갖다가 분명히 많은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그걸 딱 따가지고 마치 귀한 정보, 비싼 정보는 강남에서 돈 많은 사람은 알고 있다는 식으로 편집을 한 게 저는 국민이 바본가? 학부모가 바본가? 저게 먹힌다고 생각하나? 난 근데 먹힐 거라고요, 분명히. 네. 의도한 게. 맞아요. 예. 그걸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나는 너무 불안하다. 내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고1인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느낄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걸 보고 제가 그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일단 네, 대치동이 맞아요. 현실은 이러하다. 그리고 입시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실제로 왜 우리 학생들이 인서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올해는 네. 아예 우리 유튜브에서 인서울대학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라. 이걸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샤론 코치 이 유튜브에서도 평일날 그 유명한 선생님들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입시 전형은 이렇다라든지 요즘 추세는 어떻다라든지 진짜 하루에 30분 정도만 15분 정도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이제 이 흐름을 잘 보고 공부해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댓글도 불안한 부모들이 죄책감까지 느끼게 한다고. 맞아요. 아니 이거 맞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만일에 이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와 대치동에는 한 달에 민터 1,500만 원, 2,000만 원 내면 저렇게 가서 공부를 종일시키고 애 잡아가지고 인서울을 보내준 데까지 생각할 것 같아. 이게 돈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정말 양보해서 몇만 원짜리 이 자료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막 돈이 드는 것들도 아니고요. 과거보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분명히 그거는 맞는데 그것만큼 또 필요한 정보를 걸러서 또 정리해서 주는 올바른 정보를 정리해서 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코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입시 요강 읽어보면 다 나온다. 그리고 입시 네. 요강을 그거 두꺼워 보여도 막상 보면 글씨가 크기 때문에 금방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챙겨오시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입시 회사 네네네. 대표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옛날에는요, 이제 우리 메가스타일이라든가 강남대성 인강 같은 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한 과목당 거의 한 20 몇만 원 해서 10과목을 들으면 200, 300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뭐가 바뀌냐면 인강이 OTT처럼 바뀐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프리패스권이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49만 원인가 얼마? 그다음 어떤 거는 막 20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만 내면 1년 내내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근데, 강남 인강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예, 강남 인강 5만 원만 내면 될걸요, 아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들의 그 수업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아유, 예. 왜냐면 탑 강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예전부터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은 굉장히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저는 온라인 시장이 오프보다 크지 않을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초등 시장만 그렇대요. 초등들은 그냥 아직도 온라인 시장에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초등들이 내는 그 연회비는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고등으로 가면 고등은 이제 거의 끝물인 거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싸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온라인 강의로는 학원에서 수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오히려 오프가 더 많이 된다는 거지, 오프가.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만 잘 들어도 굉장히 학교를 잘 갈 수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의 기본은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강남 대치 이런 아이들도 유명한 선생님을 연예인 보듯 이렇게 가는 거지, 공부는 인강 보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정말 조용히 문제 풀고, 풀이 읽고, 풀이 듣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선택지가 많아지면 어디까지나 소비자는 유리해집니다. 네. 네. 유리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진짜 한 달에 몇만 원 가지고도 우리가 수능까지 잘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없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없다를 말하기에는 여러분이 그걸 신경을 안 쓴 거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더 갖고. 그러니까 이런 방송 속상해하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안 들이기도 입시를 치를 수 있고 수능 자체가 이렇게 천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최저가 또 많이 낮춰졌어요. 최저가 네. 낮아져가지고 2등급, 3등급만 받아도 인서울의 명문대 최저 다 마치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안타까워. 이런 좋은 얘기를 막 해줘야지. 한 달에 1,500, 2천만 원 진짜 우리 대치동에서는 정말 치지도 않는 얘기를 마치 다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든다. 맞아요. 이 교육 격차란 거예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와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에 가서는 좀 희망적으로 풀어주어야 우리가 정보도 좀 더 긍정적으로 찾아보고 마음이 덜 조급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적으로 이제 격차란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이게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있는 말인데 존재하는 것은 또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이 추세와 세태를 진단해 보는 거는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왜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어떤 강의 했냐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학교에 가는 시간, 학원에 가는 시간, 누구 만나는 시간이 다 없어졌다. 맞아요. 그러면 누구는 24시간을 28시간 아니면 30시간을 쓸 수 있고, 누구는 이걸 허송세월로 없앨 수 있을 거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이거는 실력의 차이가 날 거다. 제가 얘기했었죠. 아, 물론이죠. 예. 코로나 시작할 때. 네네.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집을, 거실을 교실로 만들어라. 네. 그리고 우리는 인강을 듣고 엄마는 교장의 역할을 해라. 강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교육과정을 꼼꼼히 해야지 여러분 자기가 공부 잘할 거다. 제가 정말 코로나 초창기부터 이 얘기를 정말 강조했거든요.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난 진짜. 근데 이게 그 코로나 때가 이게 꽤 길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그 중요한 중학교 때 시험 치고 하는 것들을 몇 번이나 놓치고 또 되게 인강으로 가면서 놓친 부분들도 많을 것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일수록 어떻게 관리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지금 입장이 되게 다를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화상 수업은 어쨌거나 자리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를 챙기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부모로서 내 눈앞에 있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기 어렵지 않거든요. 틈틈이만 보더라도 요즘에는 그 알고리즘 좋게 되어 있어서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많이 듣는 노래, 내가 보는 영상,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유튜버 한두 명 정도는 늘 유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두어도 필요한 정보 다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이런 것 이제 같아. 부모로서 이제 해주면은 좋겠다. 절실히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쳤죠. 네네. 코로나 블루죠. 예. 국민도 지쳤고, 엄마도 지쳤고, 우리 아이들도 지쳤죠. 아이들도 얼마나 불쌍해요. 맨날 집에 있고, 친구도 못 만나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또 시험 부활되고, 애들 또 막 공부한다 그러고, 또 입시 어려워질 것이고,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로 공부는 안 하는데, 과정을 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교과서에 1과 2과 3과 4가 흘러가. 그래서 나는 진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2를 공부하는데 중2가 되고, 중2를 안 했는데 중3이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공부 한 애나 안 한 애나. 근데 일부 아이들이 진짜 죽어라 공부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 와중에. 그러면 또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나간 세월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죠. 네, 지금부터. 네, 그래서 선행학습에 목숨 걸지 말고 일단 학기나 제대로 하자. 한 학기 한 학기. 그렇게 하면 이게 쌓이면 어차피 누적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특히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초등 고학년 또 중고학년 그리고 중학교였던 학생은 선행보다도 내실 다지기가 지금은 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중요하고 입시 자체가 이제는 내신이 점점 중요하잖아요. 내신 자체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과정 평가. 예. 그리고 참여형 수업. 네, 맞춤형 수업.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도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개별 학습, 개인별 맞춤법, 맞춤형 이런 수업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남보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더 맞는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샤플들한테는 이제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강의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입시를 대비하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 때 공부를 안 했다고 속상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자기 학년을 따박따박 한다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 좋은 결과가. 일단은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지금. 그거부터 그렇죠.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시험부터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기술들이 또 한 번 비약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번에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챗GPT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하면 정말 자신에게 유리하게 공부하는 방법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선생님 한 분을 옆에다 끼고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잘 챙길 수 있고 또 정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오는 거라든지 자기 앞에 있는 시험들 하나하나 성실히 해나가면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을 볼 때 내가 마음이 좀 단단해야 돼요. 예. 내가 입시를 알고 교육과정도 알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방송을 봐도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부실하면 그런 거 완전히 이렇게 진짜 이렇게 팔랑팔랑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들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광고도 많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진짜 한 1년 4, 5개월 주기로 네, 불안감을 주는 방송들이 꼭 하나씩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아이가 지금 어떻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아이의 이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택할 수 있을지 알아두는 게 앞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높이 평가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이든 요즘은 100% 이제 진짜 공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예, 이 커머셜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 어차피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도 2019, 2020, 2021, 2023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패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맞아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예?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가 기승을 해서 전 세계가 뭐 스톱이었어. 이 얘기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겪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신경 써줘야 될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너무 불안할 필요는 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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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습니다. 6.25 때도 천막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원장님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냥 학교만 다닌 거예요. 쫄래쫄래. 예? 그리고 뭐 책 읽고 있었겠죠. 네네. 그러고도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사 되고, 법관 되고, 다 뭐 회사원 되고 이러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렵게 맞게 사는 거고, 또 평상시는 평상시 맞게 사는 거고,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서 우리가 다 힘들 때 그래도 우리가 가족끼리는 서로 위로해주자. 예. 엄마도 아이한테 고생했다고 하고, 아이도 엄마한테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면 공부도 좀 편안한데, 지금 엄마가 당장 이런 다큐 보고 놀래가지고 애 잡고, 애한테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이번에 방송 1편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이거부터 사실 제 생각에 EBS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요거 내보내면 부모들이 관심 있어하고 불안해하니까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학력 격차 또는 인지 격차가 만 3세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초등 이전의 아이들부터 격차가 이미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데 또 한편으로 이거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보면 그 격차가 분명히 좁아지기도 하거든요. 그 격차가 결코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역시 영유 나간 아이가 더 빨리 시작해 또 수학 학원을 7살 때 보낸 아이가 더 똑똑해 이런 불안감보다 아이가 좋아하면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영어를 했으니까 더 잘하는 거고 영어를 안 한 대신에 국어를 했으니까 국어를 더 잘하는 거고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4학년, 3학년 이때부터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그러한 격차가 완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영유 나온 애가 대치동에서 영유 나온 애가 7세 초일 때 두 바닥을 영어로 글 쓴다고 합시다. 실제로 쓰고 애들이. 네, 그렇죠? 네, 예. 씁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영유 안 나왔어. 영어 ABC도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그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걔가 한 20%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걔가 꾸준히 했다면. 근데 그것도 또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또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3살부터 죽어라 한 애들이 고4까지 죽어라 한 애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애 없어요. 사춘기가 오고 반항기가 오고 예, 과부하돼서 애들 나자빠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사례예요. 그 얘네들 AI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침 공부란 걸 하잖아요. 네. 예, 미래가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공부하는 애가 나밖에 없던데 왜 나는 이거를 해야 되냐. 그렇죠. 그게 쭉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그 풀로 돌려서 하는 게 아이도 쉬워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10살까지만 가능하다고. 착한 애의 경우 그것도. 착한 애의 경우 10살까지 가능한 거고요. 만약 얘가 초3 때도 그게 엄마만 아빠만 잘 되고 앉아있으면 걔 약간 정상 아니에요. 뻗팅기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겠다. 개기고 나 못한다. 이러고 막 아픈 척하고 실제 아프기도 해요. 애들이. 그러기 때문에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3 때 승부 보자. 아니면 고4 때 보자. 길고 짧으면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 옆에 뭐 영유 나오네. 쟤는 뭐 게이트 나오네. 쟤는 뭐 두 바닥을 써요. 쟤는 황소 나와가지고 뭐 초등학생인데 뭐 고등을 해요. 막 이런다니까.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고3까지 가면 내가 정말 너한테 상 준다.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사실 이 한 편에 몰입해서 보면 불안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한 정보를 늘 열어두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면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달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아지죠. 그리고 저 요즘에 이 얘기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영유 나와서 영어 너무 잘해요. 1학년 되니까 똥을 못 닦네. 이거 그 누가 한 말이죠? 야, 이거 한 방이면 빵빵 터져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똥도 못 닦는 게 무슨 영어 잘하고 얘기를 해요. 말같이 해야지. 이게 영어학원 저희들처럼 이렇게 초등이 많은 방과후들은 1학년 되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 얘 영어 너무 잘한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괜찮다. 뽑아 놓으면 한 3월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남자애가 화장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지 내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응가는 했는데 뒤처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게. 아이가 뭐 그 지력으로 똑똑해졌다. 좋아요. 가능하겠죠. 근데 그 이면에 다른 문제들 또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영어를 그 정도 못했더라도 더 둥글게 더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만큼 생활에서도 아이가 자기 주체가 되는 아이인지. 원장님, 내가 퀴즈 낼게요. 네네. 초등학교 성적표랑 고등학교 성적표랑 이름이 달라요. 네네. 초등학교 성적표 이름은 뭘까요? 그거 알았는데. 알았는데. 네? 제가 이걸 수업을 이번 주에 계속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있었는데 성적표가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네네. 생활통지표예요. 네. 초등학교는 생활통지표예요. 네. 고등학교 가잖아요. 과목별 성적 일람표예요. 고등학교 성적표만 성적표인 거예요. 과목별 성적표. 초등은 생활통지표예요. 똑바로 앉아있어야 되고 식판 들고 밥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면 똥 닦을 수 있어야 되고 손 닦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초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영어 두 바닥 쓰는 게 인재상이 아니라 아니 똥도 못 닦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미치지 그러니까 않고서는 이게 진짜. 교육의 어떤 뭐 예전과 다르게 실세인데 영어 에세이 쓰고 영어 일기 쓰는 애들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비해서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던 문제들이 또 한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이렇게 둥글게 잘 자라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럼요. 이거 참 진짜 그래서 내가 이 3살이라는 것도 얼마나 자극적인 그렇죠. 단어예요. 어? 아니 무슨 3세한테 공부를 시켜요. 5세부터 해도 충분한데 5세 30분만 해도 우등생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공영방송이라며. 어?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해야지. 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냐고. 무슨 3세가 공부를 해요. 3세는 뒹굴뒹굴 거리면서 때나 부리고 3세, 4세 때 초자 생기면서 때 부리고 개기고 뭐 이런 나이인데 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니 개기고 애가 막 그 승질 부리고 이럴 나이에 못되게 굴어야 될 나이에 그 ABC 쓰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그 귀에만 못이 박히게 영어 노래 듣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는. 맞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그게. 그죠? 네. 예. 그리고 모국어도 열심히 해야지. 모국어 공부를 잘해야지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지. 모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참 그것도 맞아요. 안타까워. 이게 안타까워요. 요즘 아이들이 또 부모님도 그러시겠지만 교육에서의 어떤 현실이나 그 보는 관점들이 자주자주 바뀌거든요, 사실. 영유한 아이들은 갑자기 초등에 왔더니 너 이 단어 왜 한국말로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너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는 아이가 또 되어버리고 그죠? 또 그 사이에 자기가 잘하던 것이 부각되지 못하고 이제는 평균적으로 봐야 되니까 너는 맞춤법을 틀리네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결론적으로 1학년은 1학년의 눈으로 2학년은 2학년의 기준대로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세요. 우리 지금 OX 퀴즈 한번 합시다. 우리 이거 했으니까. 자, 우리나라에 교육 격차는 있다, 없다. 일부는 있지만 없다.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없어요? 네네. 그냥 현재 시점을 딱 본다면? 현재 초일하고 초일 본다면 같은 아이들의 초일 어떤 교실에서. 네? 초일 교실에서. 초이 교실에서 네.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있어요. 지역적인 격차지 네. 전국적으로 어떤 격차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간 격차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격차라는 건 차이잖아요. 차이의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격차가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격차가 고착화되면 나쁜 거죠. 그렇죠? 초일 실력이 끝까지 가. 고1 시에 끝까지 이건 나쁜 거죠. 네. 예, 그들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도와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죠. 사회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격차가 있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이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양성을 수용해 줘야 되는데 네. 너무 한 길로 보게 하고 또 그것을 선택지를 줄이려고 하는 데에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조금 더 펼쳐줘야 되고 아이들도 너는 그런 게 또 좋구나 이런 걸로 한번 잘해보렴 이렇게 키워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다중지능이 왜 나왔겠어요?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애는 언변이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여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계속 발전하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도 되고 사회 교육도 되고 평생 교육도 되는 거고 여하튼 계층 간의 이동이 될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요. 이 교육 격차가 고착화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초일에 이래서 A랑 B가 이렇게 차이가 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4학년, 5학년 되면 다 뒤집어지고, 사춘기 되면 다 뒤집어지고, 중2, 중2 되면 다 뒤집어진다. 근데 우리 저학년 엄마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불안한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바꿀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건 제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알려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예. 그게 자극적인 거에서 희망적인 것이 좀 들어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는 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희망적인 게 아니라, 네. 희망이 아니라 원장님, 그냥 제도, 그 다음에 그 솔루션. 예, 그게 예, 예.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들이 달라지는 게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거고 또 어차피 지금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은 당연히 더 추구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오고 평가 제도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참 나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고착화된 그런 선입견이 학사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많이 두는 거예요. 네네. 네. 다른 나라는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학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학사에서 석사 갔으면 정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력 세탁이라고 그러잖아. 기사도 학력 세탁으로 나와요. 네, 맞아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전문대 갔다가 4년제 갔다가 뭐 미국에 유학 갔다가 막 돌아왔으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삐뚤어지게 학력 세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잠깐 똑똑했던 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냐가 그리고 요즘에 인재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조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6월 말고 7월, 지금 4월이죠. 5월, 6월, 4월이죠. 제가 5월은 이제 우리 그 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대구 부산 강의했던 거요.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샤플들한테 한번 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기획을 하고 6월에는 제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그 책 원장님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 보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책의 많은 파트를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샤플방에서 한번 할 거예요. 네. 그쵸.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탐구보고서 그 책도 이제, 이번에 원장님 강의를 꼭 좀 들으세요. 탐구보고서 강의를. 거기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내가 남과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랑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뭐 뒤에 처졌다, 내가 낫다라는 거에 나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어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길과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거고 만일에 안 가도 또 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나 다양성을 중시하고 또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방이라고 해서 정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요. 제가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수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 요즘에 옛날에 그런 대형 학원에서 진짜 책을 학원을 통해서 구하지 않고서는 못 구하던 시절에는 그 지역적 정보의 격차가 되게 컸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다 요즘에 인터넷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간의 수고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인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즘에는 EBS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서 요거 원래 꼭 외워야 될 자료다 해서 출판해서 파시는 분들 또 시험지 사이트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또. 대치동이 다른 지역에 잘난 척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과거에.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네, 수능 분석.
네. 그래가지고 쪽집게 강사들이 수능 문제를 예측하는 거. 네. 현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쪽집게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한 10년 수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거의 문제은행이 때문에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3년 전에 이게 나왔는데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그게 나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쪽집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미 이제는 온라인 강의로 다 그분들이 레전드들이 다 온라인 강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네. 없다. 의미가 없다, 이제. 그것도 이미 이제 다 전국으로 오픈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논술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치동에만 논술 강사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논술장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논술은 그래도 대치동이 조금 핫하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비중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모의고사예요. 네. 대치동에만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가지고 학원에서 굉장히 장사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대치동에서 전국으로 퍼져서 오히려 전국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즉, 지방에서도 수능 모의고사를, 대치동 모의고사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또 이것도 다 오픈돼 있다. 학원가에 서점 가서 봉투 모의고사 주세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네, 다 네. 있습니다. 유명한 학원들.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다 공개가 됐다. 쪽집게 사라졌다. 온라인 들어갔다. 예, 그렇죠? 예, 논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모의고사 예,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대칭해서 핫한 건데 이미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살아서 돈이 없어서 난 정보가 없어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픈됐다. 정보들이. 예, 뭐 그 말 100%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사실은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것도. 학원 안 다녀도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원장님?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요즘에는 어떠한 전형으로 가야 될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게 학원 홈페이지 안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이원으로 만나는 것처럼 요즘에 유명한 컨설팅 하시는 분들 다들 줌으로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많죠. 네, 네. 많죠. 네. 그래서 지역적인 벽을 넘는 방법들은 이제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칼로리아 수업에서 이제 이 교육격차를 다루셨잖아요. 네네. 네. 학생들은 이제 지금 초등들이 주로 받나요? 아니면 중등들이 받나요? 요 주제에 대해서는 초, 중등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 예.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가랑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재력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한 5, 6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 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네.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력이 많으면 노력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 오, 학생들이? 네. 근데 그게 한 3, 4학년만 돼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아니,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걸 넘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공부할 것 같다. 뭔가 다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 기타 등등으로.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되게 아쉬웠고. 아이들이 그 돈의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네요. 네네. 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막 이러한 자료들을 사는 것부터 해서 자기가 공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이제 향해서 공부를 하든 간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은데 잘 가르치면서 웃기는 선생님은 비싸지 않느냐. 미치겠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떤 좀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안다는 네. 거.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그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실력의 차이가 무엇을 공부했느냐의 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거든요. 학습지 한 거보다 역류한 게 조금 더 위력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 돈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좀 더 평등할까라든지 거기에 이 다큐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평과 평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라라든지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누구 위주로 좀 더 평가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저는 그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6에서 많게는 10명까지도 선생님을 더 만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사교육을 이만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이 왜 요 선생님보다 더 좋은지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나름 이 선생님이 낫다 정도는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선생님을 이제 찾고 어떤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성적표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이 수음이한가 석차 매기는 성적표랑 요즘에는 석차가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은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의외로 어린아이들 중에서 옛날식 성적표가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애들이? 네, 애들이. 어떤 이유로? 명확하지 않느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아이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2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가서 어차피 석자 매기고 성적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잘했다, 뭐 만족하는 정도다,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정도로 뭉뚱그려 버리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초2가? 초2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원한다. 안개성을 원하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다. 네. 매력적이다. 근데 아이들이 진짜 막 그 영어 유치원이나 요즘 일반 유치원도 되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이렇게 되면 나름 이 공부 생활을 4, 5년 한 아이들이라 와닿는 게 많았을 거예요. 현실이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네네네네. 2학년이 뭐 거기까지 고민을 해. 그리고 어차피 초등은 뭐다. 절대평가인데 뭘. 애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어떨 때는 참 생각이 깊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또 걔네들이 또 도출해내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하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물론이죠.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되게 한 가지 아쉬웠던 거, 요거만 이제 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전략적으로 자퇴하는 아이들. 네네네네네. 그게 예전에도 그 쭉 있어 왔던 거기는 하거든요.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는 그냥 정시로만 대학 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신은 내신대로 해야 되고 선생님이 정시만 공부하도록 또 안 놔주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일찍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쳐서 그리고 수능 정시로 해가지고 오겠다. 그런 아이들 한 부류랑 그냥 고등학교를 4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자퇴하기는 좀 부담이 가니까 재수해서 정시로 좀 빡빡해서 가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재수하면 더 잘 간다라는 생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입시 제도 자체가 고3이 불리해요. 재수생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3년이 입시 학원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교육관계라든가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제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이소영 대표랑도, 미국에 있는 사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교육이, 소셜이라고 하잖아요. 소셜 스킬. 네, 네. 사회성을 가르치는 학원을 미국의 최상류층들은 보낸다. 그것도 아이가 4아이인데 4명 다 2년씩 보냈는데요. 한 번 그 수업이 뭐 170불인가 그래요. 1회 수업이. 굉장히 고가죠. 네. 그것도 뭐 라이드해서. 그 얘기는 최상류층들이 이 소셜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이게 결국 그 과목 수업 서브젝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나 학교에서, 아니,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을 입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우리 옛날에 고교 생활, 뭐, 아니면 여고 시절 뭐 이런 것처럼 그 아이들한테 추억의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단순하게 입시를 잘 치르겠다고 아주 더 세게 이야기한다면 네가 내신을 안 하고 수능만 공부한다고 네가 좋은 학교 갈 것 같냐? 나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학교는 내신이고 수능이에요. 내신이고 수능이란 말이에요. 내신하고 수능은 같은 범주예요. 학교 공부를 잘하면 수능도 잘 보게 돼 있어요.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아니면 학교 다닐 상황이 없어. 문제가 있어. 그럼 당연히 학교를 그만둘 수 있죠. 검정고시. 근데 단순히 100% 수능만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그만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식이 그러면 저는 그건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말해주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잘하지 않더라. 실제로는. 왜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 혼자 뭐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 그 정도 굳은 결심이면 교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암암리에 늘 존재해 왔던 거긴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아이부터가 마음가짐과 목표의식이 정말 투철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이 입시 학원처럼 보여지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좀 아이들이 즐겁게 그래도 아이들이 힘들다 하지만 시험 때 힘들다 하지만 막상 학교 생활할 때는 또 학교 생활이거든요. 그거는 그럼요. 네네. 그 짬짬이도 재밌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다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시절은 그 시절에 맞게 사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너무 고등학생처럼 공부하면 미워 보이지 않아요? 불행해 보이잖아요. 초등은 초등처럼. 고등은 고등처럼, 우리는 또 우리 어른은 어른처럼, 저는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주제, 혹시 준비하셨던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거는 아까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지역별로, 예전에, 이번에도 우리가 강연 때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그러니까 서울권 학교나 수도권 학교가, 서울대랑 연고대 가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서울과 연고대 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약간 나왔는데, 이거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방송에서. EBS에서? 네네. 그러니까 코치님. 그 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작가가. 네? 작가가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라고요. 아니면 자기네 방송 취지에 안 맞아서 뺐든가. 그래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방법에 따라서 지역에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정보를 좀 더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지방에서는요, 제가 좀 간단히 이제 제가 월요일날 강의하겠지만, 지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입시를 칠 때 큰 기둥 2개가 내신과 수능이 있는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4부터 수학이 심화가 안 돼 있으면 수능까지 가기 힘들다. 어렵게 해야 된다. 내신이 쉽다고 쉬운 문제만 풀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다. 킬러 문제, 준킬러 못 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등급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최저를 못 맞춰요. 인서울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은 좀 어려워. 그런데 내신은 따박따박해. 그랬을 때는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가는 거고 연고대는 추천 전형을 가는 거예요. 뭐 학교장 추천이든 추천 전형이든 이런 즉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많지가 않죠. 인서울은.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으니까. 근데 학종 같은 경우는 뭐냐면 1학 고1, 2까지 내신이 잘 된 아이들 중에서 내가 학교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학생부 종합을 넣을 수가 있는데 또 대부분의 또 수능 최저가 있어요. 서울대는 없는데 연고대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2등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수능 2등급을. 그럼 수능 2등급 만들려면 또 무슨 얘기냐? 심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화가. 예.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못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1등 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모의고사로 항상 체크를 해라. 고1 모의고사부터 체크를 해서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를 보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모의고사 점수를 많이 올려라. 올리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객관적인 위치, 전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안에 드느냐, 100분위.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안 따지고, 나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야, 전교 2등이야. 이랬을 때, 크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질 경우도 많고, 두 번째, 면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최저를 못 맞출 수 있고, 종합에서는 오히려 면접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둘 다 합격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 전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월요일 날 강의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늘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찍부터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왜냐하면 네. 한 번에 삼키기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또 그렇죠. 매년 성적도 바뀌고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나에게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정도만 만들어 둔다면 또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시청 목록들만 조금 챙겨 둔다면 네, 좋은 그런 길을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날 설명해 주시면 또 저도 열심히 듣고 네. 네, 그냥 뭐 샤론코치 TV에서 우리 수능 강사들 강의만 들어도 다 감 잡히지 않을까요? 무료 강의. 그렇죠. 예. 괜히 엄한 데서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초등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쉽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엄마들이 조금 힘든 거, 왜 몸에 좋은 약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쓴 약도 먹어봐야지. 맨날 그 맛있는 빵만 먹으면 살만 찌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오늘은 어떻게 뭐 매운맛인지 달콤한 맛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우리 교육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좋은 관점이었습니다. 예. 네.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예. 마무리하고 나가시면 제가 클로징하고 나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흥미로운 방송이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방송이라고 해서 생각이 들었기에 이제 코치님하고 이런 방송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다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변할 부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작은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유지하고 또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두는 것.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감사드립니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계속 그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IB 교육 과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IB 교육 과정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육 시스템을 놔두고 수능을 놔두고 굳이 돈을 들여서 IB 교육과정을 사고 그거로 또 IB는요 그 교육과정을 해야지만 그 디플로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서 토플은요, ETS에서 수업을 안 들어도 토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IB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사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IB 디플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확대될까요? 안 될까요?가 왜 궁금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사업이에요. 그들의 사업.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김희덕 원장님과 교육 격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월요일날 유튜브 사람코치 TV에서요, 인서울대학교 제대로 가기.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유료 강의에서는 많이 하지만 무료에서는 잘 안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도 인서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